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베스터라는 VM 관리 오픈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를 잘 하고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테스트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괜찮은 솔루션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인프라 처음에 이렇게 스터디하기 위해서 하베스터를 초반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무작정 PC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포맷하고 뭐 깔고 뭐 설치해봤다가 뭐가 망가지면 이걸 복구할 능력이 안 되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다시 밀고 이걸 반복했었는데, 그러다가 찾아본 게 이제 VM을 어떻게 쉽게 하는 솔루션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걸 하베스터를 이제 찾게 됐는데요. 하베스터는 난이도는 제일 낮은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왜냐면 하베스터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그 위에다가 큐브버트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VM을 관리하는 솔루션인데요. 처음에 설치되고 나서는 상당히 쉽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뭐 지웠다 깔았다 지웠다 깔았다를 반복하는 것보다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쿠버네티스를 써보고 싶은데 막 HA 구성도 해보고 싶고 뭐 헬름도 설치해보고 싶고 막 이럴 경우에 쉽게 가상화 VM을 띄웠다가 내렸다가 띄웠다가 내렸다가 쉽게 할 수 있는 점이 좀 괜찮았습니다. 단점으로는 리소스를 많이 먹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한 8에서 한 10기가 사이로 기본적으로 먹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어려운 점, 그리고 오픈소스라 그런지 뭐 가끔 동작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대처하기 어려운 게 있었는데, 일단 설치해서 테스트해 볼 때까지는 매우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설치는 OS 단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분투나 뭐 센트OS 같은 리눅스를 설치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뭔가를 설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어, 다운로드를 가시면 설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설치 이미지를 그 네, 부팅 USB로 구워서 이거를 운영 체제로 설치를 해야 하고요. 저는 지금 프록스모스 VM 위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한번 보면요. 뭐, 네. 처음에 설치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뭐 패스워드 세팅하고 들어가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들어가 보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들어가자마자 지금 9기가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좀 램을 넉넉하게 잡고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확장도 UI 상에서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그 하드 디스크랑 램은 충분히 크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여담으로는 이런 거 테스트할 때 뭔가 장비를 갖추실 때 메모리를 풀뱅크로 그냥 꽉꽉 채워 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테스트 환경에서는 로드가 그렇게 막 심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가 모질라면 올릴 수가 없는데요. CPU가 느리면 그냥 조금 지연이 되거나 뭐 아주 부족하면 죽기도 하겠지만, CPU 부족보다는 메모리나 스토리지가 부족할 때 뭘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메모리를 빵빵하게 채워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여기 들어왔으면 일단 메뉴를 살펴보면 호스트는 여기에 그 하베스트가 설치된 호스트를 뜻하고요. 버추얼 머신은 이제 VM을 뜻하고, 볼륨은 네, 당연히 스토리지 볼륨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EC2나 뭐 EC2 기준으로 AMI, 그러니까 VM 이미지가 되는데요. 요거는 좀 이따가 클라우드 이미지를 받아서 하는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를 지정 뭐 있는데 뭐 네임스페이스는 뭐 크게 신경 쓸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네,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뜻합니다. 그리고 백업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이제 VM을 만드는 거를 할 텐데요. VM을 만들려면 일단 OS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OS 이미지는 이제 클라우드 이미지를 써볼 건데요. 그냥 우분투를 다운받아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에 그 검색하실 때 우분투 뭐 클라우드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저장소가 나옵니다. 또는 뭐 이제 CentOS 클라우드 이미지 이렇게 치면 이제 클라우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그 AWS나 이런데 클라우드 서버에서 이제 VM을 띄웠을 경우에 우리가 설치 과정 없이 바로 OS가 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클라우드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이미지를 여기에 그 리눅스 거를 하나를 다운을 받아 볼게요. 일단 최신 버전으로 다운을 받아보면 여기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AMD 요거 맞춰 주셔야 되고요. 요 이미지가 저한테 맞는 이미지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서 URL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네,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됐으니까 VM을 생성하기 전에 여기 통신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먼저 하나 만들어 줘야 해요. 그래서 여기 버추얼 머신 네트워크스에서 이제 그냥 테스트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자, 이제 그럼 VM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버추얼 머신스 메뉴에 들어오셔 가지고 크리에이트 하신 다음에 VM 이름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 할당할 리소스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볼륨에 가서 아까 다운받았던 이제 클라우드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고요. 사이즈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 네트워크도 아까 만들어둔 네트워크의 브릿지 모드로 이제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 어드밴스 옵션에 가가지고 여기 사용자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분투 클라우드 이미지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 패스워드 로그인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걸 풀어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클라우드 이미지 여기 클라우드 이닛 가보면 여기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처음에 클라우드 이미지를 세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줘서 요거에 맞춰서 세팅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에 옵션들을 살펴보면 이거는 초기에 그 패스워드가 만료됐다고 패스워드를 바꾸라고 하는 메시지 안 나오게 하는 설정이고요. 사용자 이름 그리고 패스워드 이런 것들 그리고 SSH 로그인이 패스워드가 기본적으로 막혀 있는데 지금은 SSH 그 키를 등록을 안 해줬기 때문에 패스워드 로그인을 풀어주는 옵션을 넣어줬고요. 이렇게 하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제 VM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생성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이게 생성이 되고 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러닝 상태가 되면 웹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팅되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부팅이 되고 나면 아까 클라우드 이닛에서 했던 그 세팅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보면 로그인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128번이 IP가 할당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SSH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보면 네, 로그인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이 한번 만든 이제 VM의 설정을 템플릿화해서 이거를 여러 번 낼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세팅 보면 여기 그 템플릿화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에서 지금 이게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세팅이 안 돼 있는 있어서 이미지를 놓고 이제 세팅을 해보면 여기 이게 템플릿화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세팅했던 이제 리소스라든가 볼륨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거 세팅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어드밴스 옵션 보면 네, 클라우드 이닛 옵션도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요거를 디폴트 버전으로 만들고 다시 VM 생성을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번엔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여기 템플릿을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하면 거기 템플릿에 세팅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나는 뭔가 세팅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또 들어가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띄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VM이 두 개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베스터는 제가 써봤을 때 이제 OS를 설치하고 나서 VM을 띄우고 컨트롤하는 게 매우 직관적이고 쉽게 되어 있어서 뭐 클라우드 이미지를 여러 개를 받아놓고 뭐 CentOS에서 해보고 우분투에서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VM들을 빨리빨리 띄워서 테스트해보는 때 엄청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애를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를 많이 먹어서 이게 리소스가 부족해서 조금 더 뭔가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뭔가 부족함을 느꼈었는데요. 근데 인프라를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뭔가 익혀 간다는 게 원래 뭔가 반복의 연속인데 VM을 빨리 지우고 빨리 올리고 빨리 지우고 빨리 올리는 이런 반복하는 과정을 쉽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이제 홈랩을 구성할 때 한 번쯤 검토해 볼 만한 소프트웨어인 것 같습니다.